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치유공간 디자이너 노태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건축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린입니다. 오늘 벌써 방송 4번째네요. 사람들이 제 방송 듣고 거의 같이 나오는 친구랑 참 케미 잘 맞는다. 둘이 정말 앞으로 짝짝꿍 잘해서 계속 이 방송 오랫동안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네요. 저희 친구 조연심 대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떡궁합의 케미를 이루고 있는 조연심인데요. 아마 이러다가 제가 붙박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공간 디자이너 합시다. 그러게요. 제가 공부해서 공간 쪽에 이 아주 명확한 한 획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참 얘기에 앞서서 저희 그 시그널 음악 있죠. 네. 이 음악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하나 그 영화 음악 배경. 그 그 모하나 우리 그 MU의 가장 그 총망받는 수석 팀장님 아시죠? 우리 수석 팀장이 있었나요? 저의 그런 이미지를 그 모하나랑 굉장히 좀 닮았다고. 그러네. 예. 딱 뛰어가는 모습이 그 어떤 면을 보고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이제 그 모하나 음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정감이 있거든요. 잘 귀에 착착 달라붙어요. 앞으로 저희 방송도 그 모하나의 그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도 이렇게 좀 미래를 꿈꾸는 그런 초록의 이미지로 잘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잘 이끌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궁금한 오늘의 주제 어떤 이야기죠? 오늘은 천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천정과하고의 그런 사람과의 심리관계, 그로 인한 환경의 공간의 디자인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세미나실에서 사람들이 낮은 천정일 때 좀 갑갑하죠. 거기서 왜 조는지 이런 얘기를 가운데 핵심의 메인 주제로 하면서 다양한 천정과의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딱 들으니까 세미나실에서 조는 게 천정 때문이었나? 지금 이런 생각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이 천정고에 관계된 창의력 문제가 저희 그 주제, 그러니까 오디오 클립의 주제인 신경건축학 개론에 어쩌면 굉장히 메인일 수가 있어요. 신경건축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맨 처음에 도용됐던 게 바로 이 천정고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뇌과학자로 유명하신 정재승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주 몇 년 전부터 지금 저희의 오디오 클립 이름과 같은 신경건축학 연구회를 만드셔서 그 모임에 이제 제가 스터디 한 달에 한 번씩 시작하는 데 가서 그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또 듣고 또 함께 같이 연구를 하고 이제 이런 모임에 제가 가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와 이제 그 내용이 신경건축학의 주제의 시작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소아마비 백신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술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백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좀 굉장히 작은 그 지하 방에서 연구를 시작하셨었나 봐요. 처음에. 그랬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없어서 이분이 이제 여행 삼아 이태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가셨는데 거기서 유명한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시다가 연구를 하는 그런 백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근데 그 수도원이 굉장히 높은 천정고에,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성공을 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돈도 많이 버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던 모든 것들은 그 이태리의 수도원에 있었던 바로 그 천정 높은 그런 집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해서 당대 최고의 그런 건축가 루이스 칸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 리가 없죠. 루이스 칸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이자 지금도 역대급 건축가시죠. 지금도 살아계시면 많은 분들이 이분을 찾아뵙고 영감을 받고 공부하고 싶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솔크 박사도 미국 당대의 가장 그 유명한 거장인 루이스 칸을 만나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소가 바로 솔크 연구소인데요. 여기 가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가서 좀 발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그때 논문이 좀 잘 안 돼서 못했는데 2년에 한 번씩 그곳에서 이제 솔크 연구소에서 발표가 있어요. 신경 건축학에 관계된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거기 가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지금 논문 쓰시는 게 신경 건축학과 관련된 논문이라고 들었는데 이 논문이 완성되면 혹시 솔크 연구소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기는 건가요? 당연하죠. 연구자로서는 그 연구소에서 한번 발표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신경 건축학으로 공간 디자인에 접목된 그런 사례들이 아직은 지금 계속 많이 개발 중이긴 한데 저로서는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되겠네요. 기대가 완전히 됩니다. 네, 기대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크 박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으신 그 연구소는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꼽힐 정도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요. 그 천장 높은 창문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그 바다에서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을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세워진 그 연구소에서 4개의 건물로 되어 있어요. 정말 가보고 싶으시죠? 네, 지금 이제 조금씩 상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에 유독 공부를 참 잘하는 우리나라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노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에 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정이 낮아서구나. 그러면은 혹시 조 대표님 우리나라 그 집들의 천장 높이가 과연 몇 센치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 제일 저희 집에 키 큰 사람이 184, 185인데 그거보다 이만큼이 높으니까 2m 20에서 30? 그 정도? 네, 거의 맞추셨어요. 거의 다 뭐 아파트 2m 30cm 그 정도 높이로 이제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집 짓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일정하게 그냥 높지 않게 2m 30cm, 40cm 이렇게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정고 높이 때문에 실제 굉장히 그 창의력과 집중력 이런 거에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그 실험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님 조앤 마이어스 레비라는 분이 인간이 창의력의 영향에 그 천정고가 미친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각각의 그 30cm에 맞춰가지고 2m 40cm, 그 다음에 2m 70cm, 3m 이렇게 각각 높이를 맞춰서 창의적인 문제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문제를 풀게 했는데 천장 높이가 가장 높은 데서 이제 풀었을 때 그 창의적인 문제를 좋은 점수를 얻게 되었고 반면에 낮은 천정일 경우에는 좀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잘 풀었다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그렇게 천정고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고도로 이렇게 집중된 문제, 수학 문제나 이런 암기해서 잘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신 객관식을 잘하는. 창의력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천정고가 낮아서였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겠어요. 네. 아파트 말고 이제 좀 예외적인 사례를 볼 때는요. 은행이나 이런 좀 공공기관에서 조금 천정 높은 데 있죠. 은행은 좀 천정이 높죠? 별로 딱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답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감시 카메라가 위에 살짝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좀 천정을 높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카페 같은 그래서 정말 그 창의력을 많이 바탕으로 해서 일부러 1층 같은 공용 공간 아니면 위에 루프탑 같은 그런 공간들이 천정을 높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까 연구 그런 사례들의 적용이 돼서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페라 웨딩홀 이런 데 혹시 가보셨죠? 그렇죠. 거기는 천정 모양이 좀 어떻던가요? 이렇게 약간 돔처럼 둥글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높았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 데는 보면은 약간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천정고의 상관도 있지만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음향을 잘 좋게 하기 위해서 반사판의 그런 디자인들을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그 창의력 때문에 업무 공간이 창의력을 많이 높인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업의 또 성과에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책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많은 그런 심리학자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공간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이런, 공용 공간이나 기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에 대한 천정 디자인을 신경을 써서 많은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높은 천정을 생각하면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 속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비비안이와 클락 케이블이 살던 그 멋진 고풍스러운 집이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 보면 계단으로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집이 샹드리에가 크게 내려와 있는 그런 멋진 집인데요. 저는 그 머릿속에 그 집을 연상하면서 제가 살던 첫 번째 집을 지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너무 돈도 없고 건축비도 모자라고 천정만 이제 높게 해놓고 창문이나 이런 단열에 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 추웠던, 겨울에 이제 이불 쓰고 덜덜덜 떨던 그런 옛 생각이 납니다. 그 집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천정을 가운데 다시 해서 이제 두 개 층으로 썼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냥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해도 마음에. 상관이 없어. 다시 그 세미나실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재작년이었죠. 오스트리아에 세미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옛날 무도장이었기 때문에 높은 천장고에 아름다운 샹드리에가 매달려 있는 그런 원형 그대로를 보존해서 리모델링 됐던 공간이었습니다. 스크린만 하더라도 3m 정도 되는 스크린이 내려올 정도로 높은 천정고를 가진 그 공간에서 대략 200~300명 정도 가량 되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세미나를 듣고 있다라는 게 놀라울 광경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가 많이 붐벼 보이지 않고 또 저 역시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영어를 계속하는 그런 언어의 장벽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천정을 한 번씩 바라보면서 환기가 되고 또 그런 그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주변의 모습 속에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 광경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우리나라 세미나 요즘도 많이 이제 학회에서 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데 그냥 가면은 거기가 마치 저의 힐링 잠자는 공간처럼 자꾸 눈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내용이 연자가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오히려 더 저에게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졸릴 수밖에 없는 게 위로 바라봤을 때 볼 게 없거든요. 눈의 시선이.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은 점점점 가둬지고 눈동자는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고개만 꾸벅꾸벅 조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천정고 낮은 세미나실에선 자꾸 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만약에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에 막 샹들리에를 달아놓고 다양한 그런 그 천장의 모양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그렇죠. 병원 공간은
물론 이제 요즘에 호텔과 같은 병원, 로비나 이런 부분에선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굉장히 긴급한 또 유지보수가 빨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설비적인 면. 그래서 그 병원 천정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네모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를 텍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천정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조각조각 된 천정을 드러내면 그 안에 있는 설비나 다양한 배관들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천정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독특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천장고가 높으면 효과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천장을 뚫을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이 만들어진 거.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급 궁금해졌습니다. 아파트처럼 똑같은 천정 높이 집에서는 바꾸기는 어렵지만 용도별로 사용자 중심에 맞춰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몰딩 사용 이런 것들로 컬러 배분들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특히나 이제 거실처럼 가족 모두가 쓰는 그런 곳은 밝은 조명을 통해서 좀 시원한 느낌을 살리게 하고요. 그리고 침실은 스탠드와 간접 조명의 그 따뜻한 전구색들을 사용해서 아늑한 효과를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 집중력이 필요한 서재나 공부방들은 포인트 조명, 밝은 포인트 조명을 써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딩이 있죠. 몰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벽면을 좀 분할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색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획일적인 아파트 공간들을 좀 다른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천정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위에가 막힌 그런 천정은 답답하죠. 지금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넓은 하늘 그리고 확 트인 그런 공기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린의 신경건축학개론은 위아카일의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